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이제 장비가 좀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한 번에 끝낼 수는 없고요. 저번에 이제 바로 전 시간에 제가 이제 조립 활성화 공정 이제 마지막 공정까지 한번 이제 말씀을 해드렸고, 또 팩, 그러니까 뭐 모듈, 팩 이런 것들이 뭔지도 한번 설명해드리고, 밸류체인까지도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장비 기업들을 실제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그 중에서 좀 몇몇 기업들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한 기업이 더 있는데 제가 그거는 이게 시간이 안 돼가지고 다음에 꼭 해드릴게요. 워낙 좀 길어서 그 기업은 제가 다음 시간에 따로 또 하나 해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저번에 그 장비식 이 배터리 장비 볼 때 첫 번째가 이제 전국 공정, 이제 양극 음극. 근데 사실 그쪽 장비가 더 중요해요. 중요도로 따지면 핵심은 그쪽입니다. 예, 전국 공정 장비 있잖아요. 뭐 PNT나 CIS나 뭐 윤성 FNC나 또 노칭, DNT 이쪽이 조금 더 이제 사실은 뭐 진입 장벽도 높고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뭐 조립 활성화 장비가 중요하지 않냐?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상대적인 이제 그 비교 우위를 보면은 그쪽이 조금 더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근데 여긴 좀 경쟁이 치열해요. 조립 활성화 이쪽은요, 경쟁이 좀 더 치열하다 보니까, 또 중국 기업들하고도 경쟁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할인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근데 이 안에서도 굉장히 뭐 괜찮은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한번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촬영하는 시간은 2023년 4월 14일입니다. 방송은 아마 4월 16일 날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조립 활성화 공정 및 검사 자동화 장비 기업, 한번 첫 번째로 T-로보틱스라는 기업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부터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T-로보틱스라는 이제 기업은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자율 이동 로봇 만드는 기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봇 회사라고 좀 보셔도 좀 상관없을 것 같고요. 로봇을 주로 만드는, 그러니까 이 물류 로봇 같은 거 있죠. 이동해주고 그런 로봇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일단 좀 좋을 것 같고, 주로 SK온에 공급하고요. 사실 이 회사가 2차 전지는 아니에요. 원래는 디스플레이 있죠. 뭐 OLED나 LCD나 여기 보시다시피 이 디스플레이 공정용 물류 장비를 주력으로 하는 그런 제조사고, 중화권 중국 쪽에 LCD, 근데 요새 LCD는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으니까, 근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 공급했다는 건 상당한 이력이 되죠. 세계 최대 장비 회사 중에 하나죠. 그리고 국내 최초로 이제 얼마 전이었어요. 이게 얼마 안 돼요. 얼마 전에 그 이번 주였던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국내 최초 2차 전지 물류 자동화 로봇을 SK온에 공급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게 이제 국내 2차 전지 이제 물류 자동화 로봇, 요건 최초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AMR 자율 이동 로봇이 이제 공급이 됐고, 저게 이제 아직은 이제 당연히 매출 비중이 작죠. 주력은 이쪽 디스플레이 쪽이니까. 근데 아무튼 이제 이쪽에 공급을 했고, 무인 운반기도 따로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이동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이 10배나 된대요. 저 AGV라는 장비보다 AMR이 가격이 거의 1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수주를 따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건 어차피 이제 2차 전지니까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AMR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34.3% 정도 성장을 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영국의 오카다는 물류회사 있어요. 롯데마트랑 아마 협업하는 걸로 알고 있고, 미국의 아마존, 독일 벤츠도 이쪽을 좀 도입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커지니까 꼭 2차 전지만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다, 시장 자체가. 근데 거기에 2차 전지 쪽에 물꼬를 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주 잔고는 이게 사전 수주가 없어가지고 알 수는 없고요. 로봇 사업을 좀 강화하겠다라고 이제 공시에는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T-로보틱스. 근데 이 회사 단점이 있어요. 좀 제가 이 전자공시 들어가 보니까 전환사채나 전환상환 우선주 같은 조금 희석되는 주식이 좀 많아서 그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 T-로보틱스가 보시다시피 이게 산업용 로봇, 일반 산업용 요런 로봇들이 있는데 요 중간에 있죠. 진공 로봇이에요. 뭐냐면 이제 디스플레이 만들 때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거기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는 진공과 고온 상태여야 되거든요. 거기 들어가 이제 장비를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런 장비에서 이런 뭐 물류 이런 쪽으로 이제 포트폴리오가 확대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요 로봇 사업 이제 전개 방향인데, 아무튼 진공 로봇 같은 데서 산업용에서 글로벌 서비스, 이 로봇 부품 교체하는 거 있죠. 부품 교체 사업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여기 요 왼쪽에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자율주행 이송 로봇. 이게 이제 2차 전지 거기 아까 SK온에 아마 공급이 요 장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요거는 이제 의료 제할 로봇이래요. 이제 요런,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봇 회사인데 2차 전지랑 이제 연결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비 회사로, 물류 이동 장비 회사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업은 요거예요. OLED. 요 진공 로봇이라고 합니다. 이게. 예, 뭐 이렇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사에도 공급을 했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진공 상태에서 OLED 뭐 물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동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OLED 글라스 같은 거 있죠, 유리, 이런 걸 이제 옮겨주는 거예요. 그런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도 있죠, 진공. 요거는 이송 로봇.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아예 글래스라고 나와 있네요. 근데 사실 이제 OLED가 핵심이라기보다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건, 이 회사가 이런 사업을 하지만 핵심은 아무튼 요겁니다. 자율주행 이동 로봇이 핵심이다. 2차전지 이제 들어가니까 2018년도에 아마 이게 로봇월드에 전시 출범을 했는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2차전지 같은 걸 담고 옮겨주는 거죠. 예, 이 로봇이 알아서 가요. 사람 대신에. 예,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업이다 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협동 로봇 기업 JMP와 협력을 해가지고 또 스마트 팩토리 이렇게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요 회사가 JMP라는 회사인가 봐요. 자동화 로봇 같은 걸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는 이제 협업을 해서 T-로보틱스가 요 뭐 푸드테크까지, 음식 만드는, 또 의료, 전기전자 이런 사업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IR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또 궁금하시면 회사에 꼭 한번 전화해 보셔가지고 사업 현황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도 많이 이제 좀 익숙한 회사죠. 여기가 바로 SFA. 예, 많이 들어보셨죠? 이 회사는. 그래서 예, 주요 제품은 2차 전지, 역시 이 회사도 물류 장비. 원래는 이 회사가요, 디스플레이 장비가 전문이었어요. 옛날에는. 바뀌었어요. 이제 물류 장비로 2차 전지. 그래서 주로 SK와 삼성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SK 쪽에는 아마 검사 장비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98년 삼성항공에서 분사를 해가지고 원래 디스플레이 장비 위주로 이렇게 갔었거든요. 근데 2차 전지 장비로 사업을 잘 바꿨어요. 재편을 잘했어요. 왜냐면 디스플레이가 좀 이게 성장을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3D CT 장비는 뭐냐면 2차 전지를 정밀 분석을 해줍니다. 우리 그 CT 촬영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외관 검사, 인공지능으로 2차 전지 외부에 뭐가 이게 문제가 있나, 잘못됐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해주는 장비고, 자회사로는 SFA 반도체 패키징, 그 다음에 얼마 전, 작년이었나요? CIS라는, 우리 전국공정 장비 회사 배웠죠? 아벤장미 강자 CIS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정말 잘 돼 있죠. 그 유통장비도 만들어요. 유통장비는 뭐냐면은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저기 그 쿠팡이나 이런 물류센터 있죠. 그런데 사람이 직접 원래 물건을 분류하고 막 이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물류센터에서. 근데 그거를 이 로봇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이 장비가 물류센터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통 비중도 꽤 높아요. 16%.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동화 장비, 물류 장비, 검사 장비에 최적화된 그런 굉장히 우량한 기업, 시총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여기 작년에 9,600억까지. 근데 더 좋은 게 뭐냐면 2차 전지 수주가요 1,461억이었는데 2,147억에서 4,800억으로 점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2차 전지 장비 수주를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SFA가 하는 이제 주요 사업입니다. 이게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거죠.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람이 없어도 알아서 굴러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세계 최대의 자동화 역량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솔루션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이 물류 시스템의 진짜 강자죠. 예. 그래서 원자재 창고에서 또 급판 공정, 이게 물류가 이동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2차전지를 공정이 끝날 때마다 옮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T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율 이동 로봇이 옮겨주는 겁니다. 사람이 할 거를 이제 로봇이 대신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사업들, 주요 공급 장비로 이런 포트폴리오들을 좀 갖추고 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여기 3D 그 CT 이거 있죠. 비파괴 요 장비랑 AI 외관 검사기예요. 이게 좀 핵심이에요. 그래서 2차전지 솔루션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돼 있는데 핵심은 저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밑에 물류 장비들도 납품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주요 장비만 좀 몇 개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디게싱 장비, 파우치형에서 마지막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디게싱, 가스 빼줘야 된다. 그 가스 빼주는 그 장비를 이제 파우치형인데 그걸 만들고 있고요. 에이징이 뭔지 아시죠? 이 상온에 그 전해액을 넣은 다음에 양극응극의 전해액이 스며들 수 있도록 그냥 가만히 두는 거죠. 그 이거 저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창고. 그래서 에이징 할 수 있는 그 창고입니다. 여기다 이제 보관해 놓는 거예요. 에이징 하라고. 그러니까 전해액을 넣은 양극응극을, 양극과 이제 응극에 전해액을 넣잖아요. 얘를 가만히 두고 있어야 되는데 그 두는 장소죠. 그래서 에이징 자동 창고. 그리고 요게 좀 핵심이에요. AI 외관 검사기. 인공지능이 알아서 외관의 불량을 검사해 줍니다. 독자 알고리즘을 갖고 있고 고속으로 제품도 이송을 해서 굉장히 빠르고요. 검사 정확도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분당 수십 개 검사도 가능. 그 한마디로 이게 검사 장비 쪽에서 굉장히 기술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검사를 또 잘해야죠.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2차전지 수율을 결정하니까 중요한 장비고, 또 요새 떠오르는 장비 중에 하나가 이 3D CT 이 전수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배터리 내부를 이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배터리는 우리 그 엑스레이로 우리 사람 못 보는 것처럼 여기 이제 CT를 이용해 가지고 CT 촬영하는 거죠. 과거엔 2D의 엑스레이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3D CT 장비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양극응극 분리막이 제대로 정렬되어 있는, 이게 똑바로 이게 정렬돼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검사 가능하고, 극판이 휘어졌는지 이물질이 들어갔는지도 정밀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 잘해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검사 잘못하면 멀쩡한 거 만들어 놨는데 다시 폐기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속도가 엄청 빠르대요. 보통 몇 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SFA 장비는 4초 만에 검사가 끝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LG와 삼성 SDI 쪽에 공급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아무튼 이 전수 검사가 앞으로 굉장히 커질 거예요. 이쪽 시장이. 그런 면에서 SFA도 굉장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대부 마그네틱은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실 거고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탈철기란 장비가 있어요. 탈철기. 이게 뭐냐면 그 전자석 탈철기가 이제 그 양극재나 음극재나 이런 걸 만들 때요, 거기에 철이 들어가면 안 돼요. 불순물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다 걸러줘야 돼요, 필터로. 그러니까 철을 탈출시킨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철을 빼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주요 이거 죄송합니다. 이제 빨리 쓰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네, 에코프로. 그래서 이제 LG엔솔, 삼성 SDI, BYD,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BTR, 음극재나 뭐 배터리 회사나 이런 기업들한테 양극재나 직접 납품을 하고요. 철 성분을 거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건식과 습식이 있어요. 건식은 불말 형태. 일본 니폰의 마그네틱과 경쟁을 하는 사업이고, 습식은 이제 슬러리 있죠. 우리 그 양극화 물질하고 도전제 막 이런 거 섞어서 슬러리 만들잖아요. 그래서 동박에다 딱 바르든가 알루미늄 박에다가 쫙 바르죠. 예. 그 이제 슬러리를 만드는 그 슬러리에서 그걸 빼는 거예요. 탈철. 예. 그걸 이제 습식 EMF라고 합니다. 이거는 세계에서 이 회사밖에 못 만들어요. 근데 비중은 여기가 더 커요. 건식 EMF가 한 80% 정도. 그리고 이런 이물질이 들어가면요, 무슨 현상이 CO2 현상이 발생해서 배터리가 화재가 난대요. 그래서 이 장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철 불순물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광물, 전구체, 활물질, 이 밸류체인 내에서 이런 이제 탈철 설비가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수요가 늘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리튬 사업도 합니다.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 첨가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다가 임가공하고 생산하는 그런 사업도 진행하는데, 이게 충북 음성 쪽에 83억, 올해 120억 투자를 진행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리튬 관련해서도 좀 모멘텀이, 그래서 주가 사실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소개시켜 드린 거는 주가가 비쌉니다, 쌉니다, 투자하세요, 마세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기업들이 있는지를 알면 좋잖아요. 우리가 반도체도 배운 것처럼 엄청난 장비 회사들, 수많은 소재 회사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예, 근데 뭐 2차전지도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 비싸냐 싸냐는 여기서 얘기 안 합니다. 예, 근데 여기는 공부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이 기업이 이런 걸 하고 있구나, 아, 이 기업은 이런 게 매력이 있구나, 왜 중요한지 그걸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혹시 주주분들도 혹시 내가 모르고 투자했다면 한번 공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주잔고가 일단 느는데 작년에는 공개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아쉽고, 아무튼 21년까지는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보마그네틱, 이게 탈철 장비예요. 이게 혼합물에 전자기력을 가해가지고 필터에서 철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필터 있죠? 필터에서 철을 빼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막 이렇게 그 채라 그러나요? 음식 할 때 밑에 이제 물만 빠져나가게,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건식은 분말 형태, 그 뭐 양극재나 음극재 같은 이제 분말 형태로 거기서 이제 뽑아내는 거고, 습식은 이제 이미 만들어진 활물질 있죠. 슬러리 형태로 끈적끈적하게. 예, 그거를 이제 거기서 빼주는 거. 이 두 개 다 필요하죠. 건식도 필요하고 습식도 필요합니다. 근데 습식은 동사가 유일하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이런 원리로 좀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예.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코인테크인데, 코인테크는 자동화 장비 만드는 회사예요. 2차 전지 자동화 시스템. 이게 비중이 한 62%, 그리고 시스템 엔지니어링 28%. 근데 요게 그 탑 머티리얼즈라는 회사가 있어요. 자회사. 요거를 제가 다음에,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못했거든요.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제가 다음에, 요번 주에는 제가 2개나 올리잖아요. 영상을 함께 배우기. 그래서 저거는 다음 주에 한번 더 보완을 해서, 예, 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2차 전지 자동화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사업을 하고, 고객사는 LG엔솔하고 삼성 SDI에 주로 납품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전체 공정을 자동화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사람이 가서 사실 해야 되잖아요. 어떤 장비를 작동시키거나 막 이럴 때. 근데 이 회사는 그냥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요, 사람이 없이 자동으로 이 장비, 이런 장비들이 수행할 수 있게 그런 이제 전산 프로그램도 설계를 했고, 최고속 주행 설비도 보유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장비 회사들하고도 이제 협력을 하는 거죠. 예, 거기에 맞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턴키가 뭐냐면 일괄로 뭐 조립, 활성화, 극판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 가지고 한 번에 그냥 장비를 제공하는 거죠. 그런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자동화 장비의 좀 강자 중에 하나다. 예, 이렇게 보시고, 핵심은 전극 공정 있죠. 우리 그 전극 공정 기억나세요? 양극 음극 만들 때, 예, 거기서 롤트롤 제조. 롤트롤이 뭐죠? 이렇게 여기다 양극이나 음극을 딱 끼워가지고 롤 2개가 돌아가면서 얘를 쫙 펴주잖아요. 그 장비죠. 근데 거기서 롤의 풀림 현상이 자꾸 나온대요. 아무튼 이거 잘 모르겠다 하시면 언제죠? 2주 전에 했던 거. 예. 지난주 했죠. 지난주에 했던 2차전지 장비, 거기 전극 공정에서 저 아변 장비 부분을 한번 보시면 롤트롤이 뭔지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정하는 자동화 로봇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면 얘가 자동으로 보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거죠. 기존의 시스템에 자동화를 해가지고 도움을 준다. 그리고 이 회사가 좀 놀라웠던 게 수주 잔고가 장난이 아니에요. 300억에서 1100억에서 2400억으로 그냥 점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고요.
아무튼 2차 전지 여기 전공정, 극판, 자동화, 무인반송, 그 다음 검사, 물류, 출하, 포장, 이게 후공정인데 이런 거에 관련된 전자동 시스템을 구비를 해주고 있고 반도체, 뭐 석유화학 이쪽도 하는데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2차 전지니까요.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저런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을 했는데 노동 집약도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그 비중을 이제 축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을 하는 거죠, 되게. 그렇게 되면 최종 수율도 올라갈 수 있어서 최종 수율 목표를 90% 중후반. 그러니까 10개 만들면 9개에서 9개 반은 그냥 완성, 이제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오는 거죠. 굉장히 높은 수율이죠. 그래서 원료 넣고 극판 만들고 조립하고 활성화, 후공정해서 거기다 뭐 충방전해서 포장하고 검사하고 출하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에 자동화를 도입을 해서 알아서 굴러가게. 예. 여기 2차 전지 요거를 만든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하나기술입니다. 하나기술은 이제 이게 21년도 이 뭐죠? 매출 비중이 좀 나와 있어서 22년도 작년 사업보고서 들어가니까 그냥 2차 전지 장비만 있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조립공정 장비 54%, 활성화 장비 41%, 팩공정 4%. 그래서 조립과 활성화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고 SK온의 탭 멜딩 있죠. 탭 붙이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거랑 LG엔솔에는 전해액 주입하는 장비, 삼성 SD는 탭 멜딩, 패키징, 전해액 단납품하고 미국, 대만, 유럽 배터리사한테 조립 활성화 이 턴키가 뭐냐면 조립하고 활성화하는 공장이 많잖아요. 조립하고 활성화까지 하는 이 전 장비 있죠. 이거를 하나기술에 딱 요청을 하면요. 하나기술이 다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 A라는 회사는 뭐 조립 공정에 뭐 무슨 탭 멜딩, 전국 공정에 뭐 예를 들면 아변 장비 이런 것들을 각각 잘하잖아요 하나씩. 근데 하나기술은 그게 아니라 이걸 다 골고루 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기 특히 미국이나 대만, 유럽 같은 신생 배터리사들 있죠. SK나 LG는 턴키 방식보다는 전문적인 공정 장비를 하나씩 써요 그냥. 근데 턴키는 한 회사가 다 해줘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기술은 한마디로 신생 이 배터리 회사가 좀 고민되는 게 하나씩 이거 장비 다 설치하고 하면 이게 돈도 많이 들고 복잡하니까 하나기술에 딱 가서 야, 다 해줘. 나 당신한테 맡길 테니까 일렬로 다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기술이 그냥 다 해줍니다. 장비를 자기네가. 그러니까 약간 이제 되게 좀 편리할 수 있죠. 그래서 신생 배터리사들이 좀 수주를 많이 따내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 아무튼 조립부터 팩 공정까지 일괄로 공급하고 원통 파우치 각형 다 공급 가능하고요. 화성 쪽에 제2공장을 좀 매입을 해가지고 생산 능력을 지금 키우고 있고요. 한 7천억까지. 또 방고체 장비라고 있어요. 이따 설명드릴게요. 전고체, 방고체가 있는데 전고체 가기 전 단계입니다. 그리고 폐배터리 검사 장비도 개발을 끝냈어요. 폐배터리 수거한 다음에 이게 문제 있는지를 검사를 해야 돼요. 뭐 그래서 배터리 성능 검사를 해야만 그걸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폐배터리 수거 이후에 잔류 성분 검사. 그리고 코시팁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공정 제어하는 자동화 솔루션 업체인데 이 회사 지분을 100% 인수를 했는데 이 공정 제어 자동화 솔루션을 도입을 하게 되면 배터리 장비랑 소프트웨어 이 솔루션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고객사에 다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굉장히 자동화되니까 장비가 이걸 쓰게 되면 되게 편리하겠죠. 그래서 락인 효과가 생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주 잔고도 많이 늘었습니다. 230억, 954억, 1984억 계속 수주도 늘고 있고요. 하나기술은 어쨌든 요 극판 뭐 조립 근데 극판보다는 여기가 핵심이에요. 조립, 활성화, 팩까지 이쪽 있죠. 극판은 스페셜리스트들이 워낙 잘해요. 아시겠죠? CIS, 뭐 PNT, 윤성 FNC, DNT 예, 그 다음에 여기 진입점이 굉장히 센 편인데 아무튼 이 하나기술은 여기 조립 활성화 팩 쪽에선 강자입니다. 이걸 다 공급해요. 그래서 라인 구축 시간, 관리 비용, 물류 비용 이런 걸 다 줄여주는 거죠. 예. 그리고 전극 조립 활성화 팩 이런 이제 원형, 각형, 파우치형 다 하는데 여기에 들어간 요 장비들 있죠. 이런 장비들을 골고루 지금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하고 있는 그 장비들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앞서 우리가 조립과 활성화 공정을 배웠잖아요. 바로 전 시간에 그걸 보시고 이제 이걸 보시면 아, 요 장비 여기 들어가는구나 하나기술이.
그렇게 좀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기술은 원형 각경 파우치 이렇게 다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한테도 공급을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해액 주입기 있죠. 그러니까 전해액을 이게 마지막에 좀 넣어줘야 되잖아요. 양극, 음극에. 여기 넣어야지 이게 스며들어가지고 이제 양극과 음극에서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게 좀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LG 삼성 쪽에 공급을 하고 있고, 기술력도 굉장히 좋은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 패키징 있죠. 마지막으로 딱 팩하는, 검사하고 이제 패키징하는 그 장비도 지금 이걸 전자동화 해가지고 굉장히 잘 만들고 있고, 굉장히 오래됐어요. 2004년부터. 요거는 2005년부터 했으니까 경쟁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고, 반고체 장비도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 2019년에 만든 건데, 전고체는 뭐죠? 전해액은 액체잖아요. 액체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분리막을 뚫어버리면 화재 사고가 나는데, 전고체는 뭐죠? 이 전해질이 고체로 돼 있죠. 그러니까 안 움직여요, 그냥. 이 분리막도 필요 없고 화재 사고가 날 수가 없죠. 근데 이 중간 형태가 반고체래요. 겔 형태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체도 아니고, 겔은 뭐죠? 말랑말랑 하잖아요. 그렇다고 액체도 아니고 약간 중간, 액체와 고체의 중간 형태인데, 요거를 전해질로 쓰면 고성능 배터리 구현이 또 가능하대요. 그래서 2020년에 태국에 공급을 했고, 21년도에는 노르웨이에 또 이렇게 파일럿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어라는 회사가 이게 좀 적극적이더라고요. 이 회사가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래서 반고체 장비도 이제 그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이게 좀 뭐 향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번 지켜보시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기업은 원준. 원준은 또 많이 익숙하시죠, 이 기업도. 이 기업은 이제 양극재, 음극재 장비죠. 배터리를 만드는 장비가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양극재, 음극재를 만들 때 필요한 열처리 장비를 소속로라고 합니다. 열처리 장비예요. 그래서 양극재 쪽은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LG화학 쪽에 납품한 이력이 있고, 음극재는 실리콘 음극재인데 SK 머티리얼즈 그룹, 포틴, 조인트 벤처, SK 그룹 계열사죠. 그래서 양극재, 음극재에 들어가는 열처리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 독일에 한 125년 된 아인만 터말 솔루션스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이 회사가 열처리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요. 이 회사 인수해서 이제 이걸 확보한 거죠. 그리고 25년까지 국내 4대 양극재 기업들이 앞으로 연간 118만 톤 생산을 한대요. 1만 톤당 투자비가 800억이니까 계산을 해봤어요. 여기 신한투자증권의 애널리스트 분이 추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그러면 2635. 이게 1년으로 따지면 1300억이니까 엄청 큰 겁니다. 이 회사 수주 잔고가 한 1000억 정도 되거든요. 엄청 큰 액수예요.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용으로도 공급하고, 양극재만, 원래 양극재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양극재, 음극재 만들 때는요, 저 열처리 장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다 대부분 뭐였죠? 그 배터리, 대보마그네틱 빼고, 대보마그네틱 이제 거기서 양극재 같은 데서 철을 빼주는 거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제 배터리 만들 때 필요한 건데, 이 대보마그네틱과 원주는 좀 독특하죠. 양극재나 음극재 그쪽에 관련돼 있다. 수주 잔고가 좀 줄었어요. 요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가 좀 늘어나는지 보시고, 요게 열처리를 이렇게 해줘야 된대요. 이렇게 양극, 음극 만들 때 리튬과 전고체 같은 원료를 이 정밀열토에 화학 반응 시킨 다음에 활물질을 생성시켜야 되거든요. 그럴 때 열처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활물질 만들어지고 하는데, 이 중간에 원료 투입한 다음에 여기서 고온의 열과 가스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열처리 해주는 장비예요. 그걸 해야만 이제 양극재, 음극재가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RHK랑 PK란 장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2차 전지 주요 양극재, 그 열처리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MLCC용으로도 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좀 투자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 PK는 아주 초고온입니다. 2400도. 엄청나게. 그래서 고품질 소재 대량 생산 조건에 좀 충족을 한다. 그리고 투자비와 유지비가 상대적으로 좀 낮다고 하고요. 근데 여기는 또 실리콘 음극재 있죠. 음극재 만들 때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양극, 음극이 다 들어가고요. 요거는 양극재. 요게 두 개가 주력 장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보여드린 RHK 장비예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뭐 저도 예, 한번 읽어보시고 요런 장비구나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고, 국내 업체로 최고의 공급 실적 보유하고 있고요. 하이니켈 그 NCM 배터리 양극재 그걸 열 처리할 수 있는 그걸 2009년에 자체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자동화해서 지금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PK 장비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 길죠 뭐가. 저기다 이제 열 처리 해주는 거예요. 양극재가 이게 통과할 때. 예, 그래서 양극활 물질을 만드는 거죠 나중에. 예, 이건 굉장히 고온입니다. 고온에서 더 많은 제품을 열 처리할 수 있고 음극재도 할 수 있는 거죠. 역시 자동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양극 음극을 다 할 수 있는 회사예요. 요게 이제 양극재 생산 일반 공정이래요. 그래서 소성, 열 처리 있죠. 이 두 개에 관여하는 거죠. 이렇게 탈처리 여기가 대부 마그네틱. 예, 아시죠? 그래서 1번, 2번, 뭐 3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요런 공정으로 만드는구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양극재 시장은 이제 거기 IR 자료에 나온 건데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다시피 뭐 양극재가 엄청 성장하잖아요. 하이니켈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세계적인 그 양극재 6대 고객사 주력 소속로 납품 실적도 보유를 하고 있고, 음극재도 특히 실리콘 음극재 쪽이 커지니까 상당히 좀 시장 커지는 가운데 이 시장도 좀 잡지 않을까 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극재 시장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원준의 수주 공시입니다. 작년하고 재작년 쪽인데 이렇게 위에 있는 게 수주 공시예요. 신한에서 나온 자료를 좀 캡처를 해봤고, 이렇게 양극재, 음극재, 뭐 절광포화라는 이제 중국 회사에도 공급을 좀 했고요. 그리고 어차피 포스코 케미칼이나 퓨처엠이죠. 지금은 뭐 에코프로나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이런 투자를 많이 한다면 수주를 받거나 그러면 원준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고객사가 저렇게 투자를 많이 해주면. 예. 그리고 최근에 3월 16일 날 얼티움캠, 포스코 퓨처엠과 GM이 합작으로 만든 그 회사입니다. 예. 양극재 만드는 이제 회사인데 캐나다에 있어요. 여기에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양극재 만들려면 열 처리 장비 있어야 되죠. 거기에 787억 공급 계약 수주가 나왔어요. 실제 매출액의 126%. 그러니까 앞으로 양극재 투자를 많이 한다 여기저기서, 그러면은 좀 더 많은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다만 이제 이번에 이 원준 입장에서 보면 IRA 법안에서 만약에요 그게 배터리 부품으로 됐으면 미국엔 무조건 지어야 되거든요. 그럼 원준 입장에선 더 수혜를 받았겠지만, 근데 국내에서 양극재 만들어서 공급해도 보조금 받으니까 약간 그런 부분은 수혜 강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원준은 저 양극재나 음극재 회사들이 공장을 많이 지으면 좋죠. 좋은 거니까.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 미국에. 왜냐하면 한국에서 만들어도 보조금 주니까. 근데 제 생각엔 미국에 그렇다고 안 지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물량은 또 현지화하는 것도 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런 이슈는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원준까지 했고 나머지 한 기업은 제가 나중에 또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예, 아무튼 이제 장비는 거의 끝났고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